여러분, 책 읽어드리는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 리딩북 코너를 통해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 책읽지라 이가희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옷장을 한번 다 뒤집어서 이번 계절에 제가 안 입었던 옷들은 버리곤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보시면 그렇게 계속 뭐 "멀쩡한 옷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제 경험상 이번 계절에 안 입었던 옷은 다음 계절에도 잘 입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잘 버리다 보니까 옷을 살 때도 '아 이게 내가 몇 번의 계절은 입을 옷인가?'라고 생각하고 사는 습관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계절이 끝나고 옷장에서 버릴 옷들을 찾다 보면 '아 내가 올해도 옷을 많이 샀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소비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책, 모으지 않는 연습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모으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언가를 사고 소비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분명 뭐 이게 꼭 물건이나 돈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인간관계나 지식 같은 것도 우리의 삶을 올가매기 때문에 뭐든지 적당한 정도만 소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판 무소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뭐 사실 일본에는 정리 분야가 따로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제 경영 뭐 이런 식으로 어 카테고리가 나눌 때 정리 분야가 따로 있을 만큼 굉장히 정리에 대한 책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아 내가 무엇을 덜 사고 미니멀하게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조금 더 불교적인 철학에 근거해서 뭐 꼭 너무 불교적인 얘기만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좀 비우면서 사는 방식, 그리고 그게 인간관계나 지적인 그런 욕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계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면요. 1장은 모으면 도이 된다. 2장은 인간관계에 필요한 여유. 3장은 생활의 군사를 제거하는 팁. 4장은 일의 비결은 뺄셈에 있다. 5장은 조금씩 만족을 하는 연습. 네, 이렇게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롤로그와 앞에 두 챕터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머릿말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줄이고 버리고 정리하는 방법에 관한 팁.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삶이란 물건이 늘어나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모으고 쌓아 끊임없이 늘어나는 물건들. 우리는 그 수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하지만 물건이 많이 있다고 인생이 충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방은 지저분해지고 정리하기 힘들어지며 결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마저 혼란스러워진다. 물건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집착도 마찬가지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 본인의 시간이 줄어든다.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펴야 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이야. 이런 식으로 한쪽의 사고에 얽매여 있으면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인 혼란스러워진다. 많은 물건과 돈, 친구, 값비싼 물건, 풍부한 지식을 갑옷 대신으로 생각하여 나약한 자신을 감추려 하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모으려 하고 늘리려 하고 쌓아두려 하는 마음의 정체를 밝혀 스트레스나 마음의 응어리를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 이미 모으고 늘리고 쌓아놓은 물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네, 이렇게 머릿말도 굉장히 심플하게 시작하는데요. 이 책에 담아놓은 다양한 생각들, 그러니까 꼭 물건을 안 사거나 정리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인간관계나 뭐 지적인 욕구나 나를 포장하고 감추려는 그런 모습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모으면 독이 된다.
인생은 홀가분한 것이 가장 좋다. 텔레비전에서는 가끔 쓰레기 저택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특집 방송을 볼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방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방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물건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없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마음의 자유를 빼앗긴다. 쓰레기 저택의 주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많은 듯하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영업 활동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SNS 등을 통하여 수백 명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일반인을 보면 많은 친구를 만들려 하는 행동 뒤에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결함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한데도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겨 많은 인맥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내세워 자신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무엇이건 일단 손에 넣으면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이다. 집착을 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 많은 물건을 손에 넣으면 집착하는 대상의 수가 그만큼 증가한다. 또한 늘 그 대상들에 사로잡혀 혹시 없어지지는 않을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누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게 된다. 불교에서는 출가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설법한다. 그러나 일반인에게까지 청빈을 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돈, 물건, 사람은 적당한 양을 소유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지나친 소유는 족쇄가 되어 활동을 둔화시킨다. 돈, 물건, 사람에 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본 뒤 너무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줄이려는 노력을 해보자. 네, 이게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챕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쓰레기 저택은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오는 막 집에다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사는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우리도 그 쓰레기 주택 같은 곳을 한 군데는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SNS일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얼굴도 못 본 패친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다 만족시키고 멋진 모습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는 않는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호의는 모으지 않는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태어난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신에게 기도를 올린 어머니가 있었다. 신은 그 바람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결국 오만해졌다. 어머니는 자신의 바람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란다.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뿐더러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기분과 비위를 맞추다 보면 언젠가 지쳐버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자신을 연출하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 무리해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보답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보다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몇 명의 친구로 만족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주변에 상대하기 거북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와의 시간을 늘린다면 그런 거북함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의 호의를 자원으로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호의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 보면 굉장히 더 잃는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제거하는 것.
석가모니의 제자 중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력이 나쁜 제자가 있었다. 먼저 제자가 된 형은 기억력이 나쁜 아우에게 스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때 석가모니가 와서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제거한다고 말하면서 청소를 해보아라 라며 빗자루를 건넸다. 기억력이 부족한 그는 매일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제거한다고 중얼거리면서 청소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의 먼지와 때를 제거하라는 석가모니의 참뜻을 깨달았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마음의 먼지와 때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다. 그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청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제거한다고 되뇌면서 청소에만 몰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내면 세계를 깨끗하게 정돈해 주었던 것이다. 싫어, 귀찮아 라고 말하면서 청소했다면 그런 깨달음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훌륭한 효과가 나타난다. 굳이 입 밖으로 내어 표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제거한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청소를 해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마저 깨끗하게 청소될 것이다. 결국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건 주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주의력을 어디다 쏟을 것이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와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때를 제거하는 것이다. 청소만 온전한 마음으로 다해도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방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한다.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이사한 뒤에 몇몇 짐은 풀지 않아도 한동안은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결혼한 내 조카딸은 1년 이상 몇 상자나 되는 짐을 풀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로 생활했어요. 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는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운다면 미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후쿠시마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다가 도쿄의 아파트로 피난을 떠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장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쉬워했으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좁기는 해도 조금만 움직이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고 청소를 쉽게 끝낼 수 있어서 편해요. 가능하면 자신의 방에 물건을 적게 두고 공간을 단순하게 해두어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단순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인터넷 정보나 서적을 통해서 배우면 된다.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줄이는 것은 만족스럽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본 자세이다. 컴퓨터 세대나 스마트폰 세대라면 메인 화면을 단순하게 정리해 둔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처리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생활이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선 방을 단순하게 정리하여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약간 찔리는 챕터인데요. 방을 최대한 심플하고 짐이 없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살면서 한 해, 두 해가 지나다 보면 방에 굉장히 쌓이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수납 공간이 점점 더 필요해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최대한 물건을 적게 둔다라는 생각이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우리들에게 조금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영이나 허세는 열등감에서 나온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게든 자신을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허영이나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좀 더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바람은 열등감에서 나온다. 나는 이렇게 멋진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 어린아이들에게나 볼 수 있는 이런 언행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자랑만 늘어놓게 된다.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좋게 느껴지는 자랑은 고양이나 부모와 관련된 것뿐이다.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 같은 자랑은 듣는 사람이 즉시 간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다. 상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내뱉고 말았다. 우리 아버지는 학부형회 회장이야. 그러고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 이유는 괴롭힘을 당한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위엄과 권위에 매달리는 나약한 나 자신이 한심해서였다. 그 후 나는 오기를 부리듯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열등감은 우월감도 포함하여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발생한다. 하지만 다른 것과 비교하여 슬퍼하고 기뻐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 위로 올라가면 더 높은 곳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더 낮은 곳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이 쓰일 때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면 부처님이 너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것은 결국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 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평가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놓는다. 마음속에 스스로의 단점을 의식하는 자신 이외에 장점을 이해해주는 또 한 명의 자신을 갖추어주면 삶은 훨씬 편안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챕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 정도로 높이 되면 참 조금 더 개선해보고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밖에 나가서 나를 더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 허세를 왜 부렸지? 라고 반성할 수 있는 마음? 우리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스님조차도 담담하게 나도 그런다 라면서 고백했던 이 장면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는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밀리의 서재 리딩북 코너에서 제가 좀 더 많은 챕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리딩북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